오늘 가장 이상한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1.79% 내렸습니다. 그런데 코덱스 코스닥 150은 0.172%만 내렸습니다. 잡부터 말씀드리면 대형 반도체와 코스피 대형주에는 강한 매도가 나왔지만 핀테크와 결제, 인공지능 보안 같은 선택적 테마에는 종가까지 돈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ETF 상대 강도, 대형주 수급, 테마브레드스 세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전날 조건은 2개 실패, 1개는 확인 불가했습니다. 먼저 시장 방향입니다. 코덱스 200은 1.792% 내렸고 코스닥 150 ETF는 0.172% 하락했습니다. 오전에는 코스닥 쪽이 더 약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는 코스피 대형주가 더 밀렸고 종가에는 코스닥 150의 상대적 방어가 더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대형주를 팔았는지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전체 시장에서 약 2.06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그중 대형주에서는 약 1.92조 원, 전기전자에서는 약 2.08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기관도 두 영역에서 모두 순매도했습니다. 오늘 지수 약세의 핵심은 매도가 시장 전체에 똑같이 나온 것이 아니라 대형주와 전기전자에 훨씬 강하게 집중됐다는 점입니다. 이제 실제 거래대금을 보겠습니다. 거래대금은 SK하이닉스 7.06조 원, 삼성전자 5.71조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두 종목은 모두 3% 이상 하락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기, 두산에너빌리티, 금호건설 같은 종목은 플러스 종가했습니다. 거래대금이 크다는 것과 종가가 강하다는 것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기관 내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 전체는 4,156억 원 순매도였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는 5,169억 원 순매수였습니다. 반대로 투시는 5,771억 원, 사모펀드는 3,775억 원 순매도였습니다. 기관이라는 한 단어 안에서도 실제 방향은 크게 갈렸습니다. 그럼 종가까지 살아남은 테마를 보겠습니다. 지역화폐는 5종목 모두 올랐습니다. 전자결제는 13종목 중 12종목, 스테이블코인은 25종목 중 22종목이 상승했습니다. 클라우드도 35종목 중 29종목이 올랐습니다. 지수는 약했지만 일부 테마에서는 상승률과 브레드스가 함께 남았습니다. 이 흐름은 장중에 더 분명해졌습니다. 9시 30분에는 코스닥 150이 코덱스 200보다 더 약했습니다. 하지만 2시 30분에는 코덱스 200 1.64% 하락한 반면 코스닥 150은 0.41% 하락에 그쳤습니다. 3시 30분에는 코스닥 150 낙폭이 0.172%까지 줄었습니다. 하루 동안 상대 강도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 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보겠습니다. 대형 반도체에서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거래대금이 가장 컸지만 종가는 모두 약했습니다. 반대로 지역화폐, 전자결제, 스테이블코인, 클라우드에는 플러스 브레드스가 남았습니다. 즉 돈이 시장에서 모두 빠진 것이 아니라 대형주에서 일부 선택적 테마로 이동하는 적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술축 안에서도 결과는 달랐습니다. 같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축을 보겠습니다. 하이닉스는 4.05%, 삼성전자는 3.01% 하락했습니다. 반면 삼성전기는 2.45% 상승했습니다. 침택은 다시 마이너스였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재료가 좋다고 해서 모든 반도체 종목의 종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조심할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의 함정은 지수가 1.79% 내렸으니 시장 전체가 약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역화폐는 7% 넘게 올랐고 전자결제와 스테이블코인도 넓은 상승 종목 수를 남겼습니다. 후콘처럼 재료 연결성이 확인된 종목도 있었지만 금호전기나 엠노처럼 직접 당위 재료가 불명확한 급등도 있었습니다. 가격이 강하다는 사실과 급등 이유가 확정됐다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하나만 기억하세요. 지수가 크게 빠져도 모든 돈이 같은 방향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거래일에는 세 가지만 확인합니다. 첫째, 코덱스 200과 코스닥 150이 모두 플러스인지 봅니다. 둘째, 외국인이 대형주와 전기전자를 모두 순매수하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지역화폐와 전자결제, 스테이블코인 가운데 최소 두 테마가 플러스이고 상승 종목수 우위를 유지하는지 봅니다. 예측보다 확인하는 데일리 분석이 유용했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